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걱정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피엔스와 포유류 그리고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도 깊은 사람이고요. 걱정과 연민으로 가득한 유발 하라리는 우리 종이 지구의 주인이었던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다른 무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래서 한 사피엔스가 되어서 또 다른 사피엔스들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피엔스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호모데우스였고요. 하라리는 사피엔스를 통해서 나약한 우리 종이 어떻게 먹이사슬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뒷담화와 화구에 있다는 거죠. 이어서 그는 호모데우스를 통해 사피엔스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기아, 질병을 정복한 인간은 이제 신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불멸과 행복의 추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불멸과 행복은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바로 늘 혼란스러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알고리즘에 의해서요. 사피엔스는 분화합니다.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그 힘으로 제우스가 되는 호모데우스와 여전히 사바나 초원의 DNA를 가진 사피엔스로요. 알고리즘을 독점하고 신의 지위에 오른 호모데우스는 사피엔스를 무시합니다. 마치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기타 포유류를 무시하듯이요. 가까이는 흑인을 사피엔스 축에 끼워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유발 하라리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는 지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세 번째 이야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입니다. 하라리의 걱정은 세 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생태학적 위기, 핵전쟁, 그리고 파괴적인 신기술. 그는 호모데우스에서 전쟁의 위협은 종결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쟁이나 테러로 죽는 사람은 12만 명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150만 명입니다. 이 수치로 보면 총보다 무서운 건 설탕이 확실히 맞습니다. 전쟁은 종식되었다고 봐도 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은 역류하고 있습니다. 스트롱맨들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발원지인 런던은 브렉시트로 탈출했습니다. 자유세계의 확고한 지지자인 워싱턴은 트럼프를 내세워 세계에 대한 책임에서 퇴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공감했던 자유주의는 그 주창자들에 의해서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걱정투성이 사피엔스 하라리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두 번째 걱정, 생태계 파괴죠.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가에 의해 그 경각성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그러면 지구 환경의 임계점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동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태양열을 우주 공간으로 반사해 왔는데 그 기능이 사라집니다. 지구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100여 년 동안 겨우 2도 오른 것으로도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그때가 되면 엄청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인도의 가여운 여성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상륙할 땅을 찾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아버지도 기후변화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전 사피엔스의 단결이 필요한데 지금 사피엔스들은 오히려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이어지던 자유주의 이야기는 더 이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하라리의 세 번째 걱정을 들어보죠. 호모데우스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파괴적인 신기술의 등장입니다. 전통적인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재화와 지식, 서비스 생산에서 인간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게임이 안 됩니다. 개인과 하나의 인공지능이 능력 대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연결성과 업데이트 능력 때문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보행자 좌측 통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측 통행으로 바꿨죠.
그런데 그 단순한 정보를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는 모든 교통정보와 연결되어 있으며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잠을 안 잡니다. 피곤도 모르고요. 의료, 법률, 회계, 모든 지적인 노동에서 인간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 사피엔스들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칭송받던 산업 역군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도 아닙니다. 20대 80, 아니 1대 99가 아니라 0.0001대 99.999의 계급으로 나뉩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소유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합니다. 이들은 거대한 돈으로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죠. 바로 호모데우스입니다. 선진 기업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3D 프린터로 주문 즉시 신발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머나먼 베트남에 공장을 남겨두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전화응답을 훨씬 잘 하는데 인도인들에게 영어를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후진국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파괴적인 신기술은 나라 내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사피엔스들을 거대한 두 계급으로 나눕니다. 후진국은 더욱 곤란해집니다. 복지정책은 국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신경 쓴단 말입니까?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피엔스가 아닙니다. 바로 알고리즘이죠. 나라 밖의 사피엔스들은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죠. 하라리는 걱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대안은 없습니다. 종교는 대안이 아닙니다. 다시 인간은 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20세기 자본주의는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인간 내면의 목소리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지구의 문명은 하나입니다. 아픈 사람은 그가 어떤 신을 믿더라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신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종교는 민족과 국가의 방패막이 역할에 빠져버렸습니다. 가장 온화한 불교조차 타민족에게 자비의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밀어내고 최후의 승자가 된 자유주의는 어떤가요?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주의는 길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며 개인의 자아라는 것은 혼란스러운 그 무엇입니다. 그의 변덕스러운 욕망은 오히려 알고리즘이 훨씬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 자유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라리는 다시 사피엔스에게 돌아옵니다. 신의 이야기를 지나 자유주의의 약속을 넘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이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단호한 여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 시작을 우선 하라리는 세속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세속주의는 공허하고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가치체계입니다. 부디즘이 붓다를 숭상하듯이 하나님주의가 하나님을 신앙하듯이 세속주의는 세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속은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실제하는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기초하자는 생각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 진실의 세계에서 실존하는 존재들을 연민으로 바라봅니다. 고통만큼 분명한 실제는 없으며 그것을 경감시키는 것만큼 구체적인 진화는 없습니다. 연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연민에 이어서 자유를 강조합니다. 생각의 자유 없이 진실은 어둠일 뿐입니다. 모든 사피엔스들은 진실을 추구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차이는 매우 미미합니다.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차이를 유발한다면 우리는 사회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물학만 공부하면 되지요. 모든 사피엔스는 그래서 평등합니다. 진실은 허위를 뚫고 솟아납니다. 종종 스스로 허위를 허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피엔스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진실과 연민, 자유와 평등,
용기와 책임을 가진 사피엔스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수렵 채취 시대의 애니미즘 이야기, 농경 시대 신들의 이야기, 민주주의 시대 인본주의 이야기로 사피엔스의 협력을 발전시켜 왔듯이 다가오는 호모데우스의 시대, 우리는 진실한 이야기를 빚어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